유화,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라도 있는데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 또는 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러다 보니까 D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뜨고 있다. 오늘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. 이영환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동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.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궁금한 게 많고 새로운 이제 화폐 이런 기능이다 보니까 제가 D자 이렇게 했거든요. D로 시작하는 거에 다오라는 게 있고요. 그렇죠. 또 거기서 좀 더 가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다오부터 좀 설명해 지금 주세요. 이제 다오 가기 전에 네네. 앱이라는 거 먼저 더 아, 얘기를 맞다. 해야 되는데 네네네. 이더리움 위에서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 그 프로그램들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그 그렇죠. 뜻을 가져서 네네네.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에서 뎁. 앱이라고 그럽니다. 네네네. 그런데 앱이라는 게 독립된 생태계를 가지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독립된 생태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코인을 그 나름대로의 토큰을 발행을 해갖고 돌아가게 돼요. 그래서 네. 이제 내가 예컨대 무슨 뭐 보험이다 그러면 보험을 위한 토큰이 따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보험 프로그램은 그렇게 네. 갖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안에 여러 그렇죠. 가지 이제 코인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더리움은 네. 플랫폼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앱들이 네네. 따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토큰을 갖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갖게 되는데 독립된 프로그램마다 독립된 형태의 회사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걸 다오라고 합니다. 네. 그게 또 그게 참 탈중앙 기관. 네.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그 가상화폐에서 가장 커다랗게 나온 킬러 앱이 바로 이제 디파이라는 건데 디파이가 이제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Decentralized Finance. Finance. 네.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뎁이나 다오가 금융에 특화된 형태로 나오는 게 디파이인데 코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뎁마다 다 토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 있고 자기 만드는 코인들이 있고 이런 게 트레이딩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. 거래소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거래소 아까 얘기하신 업비트나 아니면은 빗썸이나 뭐 코비트나 뭐 이런 네.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중앙화된 그런 걸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그러는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은 빗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조씩 돌아간단 말이에요. 몇 조씩 돌아가는데 수수료가 0.2%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. 네. 몇 조 돌아갈 때 0.2% 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네요. 괜찮네요. 하루에. 네, 하루에. 엄청나죠? 네. 그래서 빗썸에서 돌아가는 사이즈가 코스닥이나 거의 코스피를 뛰어넘은 날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. 네. 그렇게 큰 돈이 돌아가면서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은 거기서 수수료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?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내가 돈을 가져서 돈을 거기다 묻어 놓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일드 파밍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이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까?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. 여기는 네. 또 재밌는 게 이쪽 동네는 프로그램이 다 오픈 소스예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는 거고. 그렇죠.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의 위험성도 있어요. 이론적으로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는지가 계산이 됩니다. 네. 그런데 그거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예금을 할 수가 있어요. 예금을 하면은 보통 7% 한 10% 정도 이자를 보통 줍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교수님은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다 돈 1억씩 2억씩 넣어놓고 100억 넣어놓았다 그러면 우리 1% 주잖아. 그죠? 갑자기 해지는데. 100억 넣어놨다 그러면 1% 들어도. 넣어주니까 별로 네. 안 되거든요. 0.5%도 주고. 은행 이자가 2%도 안 됐는데 지금 디파이가 그러니까 그렇지. 그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만 알면 이게 당연히 거기에 줄 서겠죠, 사람들이. 그렇죠. 거기다 유동성 공급하는 거는 이자율이 좋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넣은 거는 40%짜리에 넣었어요. 근데
이게 손해볼 확률이 크니까 난 그래서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 그래서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이거든요.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금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이 은행 네. 가본 적 있어요? 우리 예금 열 때 처음 열 때 하고 끝. 그 다음엔 다 토스가 해줘. 그죠? 카카오톡이 다 해줘. 별로 뭐 필요도 없는데 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이 디파이의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죠? 그럼요. 담보 대출 거기서 해주는 뭐 랜딩도 있고.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또 보험도 가능하고 네. 이게 프로그램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상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짜서 넣으면 돼요. 디파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자가 높은 게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지. 100%도 주는 데가 있다. 요거는 네. 내가 얘기하고 지나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 교수님. 고맙습니다. 네. 병에 가득히